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나날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6세 대급으로의 도약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KF-21 전투기 6세 대급 기술 성과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레이저 무기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한국군에 차례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이며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당당한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레이저 무기가 단계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훈련 장비 국산화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FA-50와 같은 전술형 경전투기의 훈련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이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전장 정보 수집 기술인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와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국내 군사 전문가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술적 구현을 진행할 기반 기술이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사용될 다출저 영상 융합체계에 전력하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 정책, 영상 정보 처리 및 분산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표적 타격 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등에서 수집된 대규모 정찰 영상을 통합 및 융합 처리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표적 영상 정보를 생성하여 각 전장 관리 정보 체계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하나의 안테나로 4개의 무기체계와 독립적인 통신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다중빔 안테나를 제작했습니다. 한국형 기술은 다수의 타일형 다중빔 안테나를 원통형으로 배열하는 능동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해 360도 방향으로 다양한 대상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전파방해와 악천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무인기의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통신 능력까지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중빔 안테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유인 및 무인기, 함정,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정밀통신 무기체계 개발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로써 KF-21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초고속 정밀통신의 발판까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F-21 전투기가 레이저 무기 장착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레이저 무기가 가장 먼저 빛을 발하게 될 것은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대한민국 방사청은 아이언돔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발당 7천만 원인데 비해 한국산은 한 발에 단 2천 원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신무기 체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지만 한국 공군의 행보를 고려해 이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언돔이라는 무기체계는 과거부터 방위산업 전문가들에게는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언돔의 위력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350여 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퍼붓는 순간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현존 최고의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에 의해 99% 격추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그 기술력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5만 달러, 한화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순식간에 1조 8천억 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F-35 전투기와 F-15까지 출격시켜 공대공 요격을 진행했으며 지대공 미사일 일부까지 사용하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란이 공격하는데 사용한 드론과 로켓은 아주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비용 방공무기 운영대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불길처럼 일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절반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였으며 요격탄 생산은 미국 레이시온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대리 전쟁의 상징과 같은 무기라고 언급됩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아이언 레이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레이저 무기가 비용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킬 절충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레이저 기술력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레이저 기술이 화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을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한 이래 단지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며, 시험평가에서 3km 밖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성능은 놀라운 신뢰성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이 잘하는 것은 성능 개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생산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레이저 대공 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 출력으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발사되어 연속 타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하나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 가량으로 아이언돔과 비교돼야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을 대한민국 레이저 대공무기로 막았다만 단 50만 원을 사용해 모든 드론을 요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빠르게 개발한 계기는 2022년 북한의 무인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서울 하늘을 날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무인기 대응 정책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저 기술을 탑재한 KF-21 진화 모델을 통해 레이더 탐지 후 적기를 즉각 격추할 능력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결국 2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의 전방부대 전력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3월 백령도 해병대 유교단 방공 레이더의 NLL 북쪽 상공에 괴비 행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대한민국은 경고 사격을 하였음에도 남하하는 비행체를 순식간에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목표를 즉각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력과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운동역학적 탄도 계산이 필요 없이 직전하는 레이저의 특성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한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여 세계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인 레이저 무기 개발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 무장체계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선진국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도약하는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미 레이저 무기 개발의 기초를 모두 이루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KF-21 전투기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최근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당당히 공개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전투 능력을 민간에 선보였는데, 최근에는 6세대급 공격수단이라고 불리는 KF-21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성과까지 드러났다는 것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재되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 자체를 격추하는 것이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 병기를 장착하는 것은 미래 6세대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KF-21 전투기가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까지 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광학 무기가 완성된다면 이는 미래 전쟁의 핵심 전력인 무인기에 천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드론이 미래 전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대공 무기 시스템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레이저를 장착하여 북한이나 중국에서 발사된 드론이나 유도탄을 국산 타겟팅 코드로 정확히 탐지하고 고출력 레이저로 요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와 하나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광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 등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 참여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중적외선 센서로 20km 이상 떨어진 미사일을 감지한 후 14km 거리에서 추적하다가 미사일이 10km 반경 내로 접근하면 목표 지시 레이저를 조사하여 반사된 레이저를 반파 적외선 센서로 탐지 미사일을 정밀 추적합니다. 미사일이 레이저의 최대 사정거리인 7km 이내로 진입하면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하여 미사일을 요격해버립니다. 이는 향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타겟팅 포드를 강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자 한국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국가가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이 KF-21 최종 진화형인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에게 크게 당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공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자체 버전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정도인데요. 이 중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난관에 부딪힌 상태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국가의 영입을 바라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합류하길 바라는 1순위 영입 국가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는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들과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을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는 사브가 만든 그리펜 전투기로 이는 굉장한 가성비를 자랑하며 다목적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스웨덴 그리펜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해당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를 제작할 때 하나같이 KF-21 전투기의 최대 경쟁자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스웨덴이 KF-21 전투기와 6세대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고 제안해온 것인데요.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한국 우주업체 사브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진행하는 6세대 프로젝트에서는 스웨덴 참여를 촉구하는 제안이 무수했습니다만 유럽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스웨덴이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의사를 밝힌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유라시아 타임스에서는 스웨덴의 행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연합으로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국적 협력이라는 것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맞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현재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같은 기술력도 신뢰도도 없는 국가가 아닌 스웨덴과 같은 높은 기술 수준과 신뢰를 갖춘 국가라면 분명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국산 전투기 개발 반대파들은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냐고 반발해왔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6세대 전투기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엔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6세대는 반드시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는 개발 자체가 까다로운 만큼 분담금만 내주는 국가가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스웨덴이 대한민국과 공동개발에 협력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이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지 않겠지만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까지는 유럽 국가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의 판매 물량을 스웨덴에서 생산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하며 수출 효과를 이어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 수출과 중동, 남미 지역까지 공동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이 한국과 방산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알리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한 이유는 스웨덴이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것이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스웨덴 합동작전본부장은 한국과의 협력이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그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방위산업 관련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산협력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군사레이더, 잠수함, 전투기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산업에 대한 협의 사항이 분명히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방산이 대한민국을 경제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전투기 사업 참여는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